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같은 선재를 써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노이즈, 안전성, 내구성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좋은 케이블을 샀는데도 노이즈가 남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아주 비싼 선재가 아니어도 제대로 만들면 훨씬 조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케이블은 좋은 재료를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올바른 케이블 제작법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재를 고를 것인가, 어떤 구조를 우선할 것인가, 커넥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배선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노이즈를 덜 받는 케이블은 좋은 케이블을 사는 게 아니라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게 만든다는 말은 단순히 납땜이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재 선택, 구조 이해, 차폐 유지, 커넥터 작업, 배선 환경 이 5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좋은 케이블 제작법의 출발점은 의외로 납땜이 아닙니다. 용도 구분입니다. 이걸 먼저 안 하면 계속 판단이 꼬입니다. 예를 들어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케이블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요구 조건이 다 다릅니다. 마이크 케이블, 라인 케이블, 패치 케이블, 악기 케이블, 스피커 케이블, 디지털 케이블, 전원 케이블 이건 전부 다릅니다. 마이크 케이블은 아주 작은 신호를 다루기 때문에 차폐와 구조 안정성이 중요하고 라인 케이블은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지만 그래도 차폐와 대칭성이 중요하고 스피커 케이블은 고전류 정성 쪽 비중이 커집니다. 즉, 좋은 케이블 제작법의 첫 단계는 좋은 맞는 케이블을 찾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는 케이블을 고르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정리하면 그 다음 판단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작업실에 PC, 모니터, 공유기, SMPS가 많은 환경이라면 오디오 신호선은 더 강한 차폐를 가진 케이블이 유리합니다. 현대 작업 환경은 아날로그 장비만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고주파 노이즈를 만드는 장비들과 민감한 오디오 라인이 혼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꺼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OFC냐, OCC냐, 응도금이냐, 순도가 어떠냐. 그런데 노이즈 최소화 제작법 기준에서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구조입니다. 즉, 쉴드가 있는가, 쉴드가 얼마나 촘촘한가, 포일인가, 브레이드인가, 이중 차폐인가, 심성 구조가 균일한가, 외경이 커넥터 작업에 무리가 없는가, 제작 공차가 안정적인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노이즈 억제력은 감성적인 재질 담론보다 전자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의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환경에서는 SMPS, PC, 와이파이, 디스플레이 같은 장비가 30MHz 이상 고주파 성분까지 포함하는 간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구조와 차폐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디오 신호용 케이블을 만들 때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차폐가 확실한가? 둘째, 브레이드만 있는지, 포일과 브레이드가 함께 있는지. 셋째, 심선이 대칭적으로 안정적인가? 즉, 선재를 고를 때 이 재질이 더 고급인가 보다 이 구조가 전자기적으로 더 유리한가를 보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밸런스드 케이블은 그냥 두 가닥 넣고 연결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두 신호선의 대칭성입니다. 즉, 두 심선이 가능한 한 비슷한 조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케이블 제작에서는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한쪽 심선만 유독 길게 빼지 마라. 둘째, 한쪽만 더 과하게 벗기지 마라. 셋째, 한쪽만 유독 꺾이거나 눌리지 않게 해라. 넷째, 커넥터 안에서도 두 심선이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유지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드 연결의 장점은 외부 노이즈가 두 신호선에 비슷하게 걸릴 때 받는 장비가 그걸 잘 지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케이블 구조가 비대칭이면 두 선 간 노이즈 전압 차이만큼의 노이즈는 신호의 일부를 합쳐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입장에서는 그걸 단순히 외부 노이즈가 아니라 음악 신호의 일부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케이블 제작법은 핀번호 맞게 납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끝까지 살리는 작업입니다. 노이즈 최소화 케이블 제작법에서 차폐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쉴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쉴드가 아닙니다. 크게 보면 포일 쉴드, 브레이드 쉴드, 스파이럴 쉴드, 포일 플러스 브레이드 이중 차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일은 고주파 방어에 강합니다. 브레이드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직류 저항이 낮고 오디오 대역 쪽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대 작업실처럼 PC, 디스플레이, 공유기, SMPS 같은 고주파 노이즈원이 많은 환경에서는 포일 플러스 브레이드의 이중 차폐 구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차폐가 약하거나 구조적으로 쉽게 벌어지거나 구부릴 때 틈이 생기는 쉴드는 실전에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차폐로 볼 때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무슨 구조로 얼마나 연속적으로 얼마나 낮은 저항으로 작동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케이블 제작의 핵심을 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커넥터 작업이 절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케이블 중간은 공장에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쉬운 것은 바로 끝입니다. 사람이 직접 벗기고 풀고 정리하고 납땜하고 밀어넣고 조립하는 그 구간에서 원래 케이블이 갖고 있던 장점이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방식이 바로 피그테일입니다. 흔히 쉴드를 돌돌 말아서 한 가닥처럼 만든 다음 커넥터 쪽으로 가져가는데 이 방식을 피그테일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은 작업은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원통형으로 이어져야 할 차폐 구조가 마지막에서 한 점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간에서는 넓게 차폐하고 있는데 끝부분에서 갑자기 좁은 한 가닥이 되면 그 구간은 전자기적으로 약점이 되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XLR 타입은 특정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피그테일 방식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차폐를 원통형으로 끝까지 유지해서 360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의 많은 XLR 커넥터는 내부 구조상 쉴드를 어느 정도 모아서 1번 핀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그테일을 절대 쓰지 마라가 아닙니다. 핵심은 부득이하게 피그테일을 써야 한다면 그 구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쉴드를 필요 이상으로 길게 풀지 말고 돌돌 말린 구간을 최소화하고 원통형 차폐가 유지되는 길이를 최대한 끝까지 가져가고 한 점으로 모이는 구간은 정말 필요한 최소 길이만 남겨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길고 헐렁한 피그테일은 안 좋고 아주 짧고 최소화된 피그테일은 현실적인 타협안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좋은 XLR 커넥터 작업은 피그테일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그테일 구간을 얼마나 짧게 줄였는가 그리고 차폐 구조를 어디까지 유지했는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360도 차폐 연결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쉴드를 한 점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원통형 상태를 최대한 유지한 채 커넥터 하우징과 연속적으로 접촉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즉, 차폐층이 원주 전체에서 하우징과 이어지는 방향이 전자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차폐 전류가 한 가닥이 아니라 넓은 면으로 흐를 수 있고 끝부분에서 차폐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XLR에서는 1번 핀과 쉴드를 연결하더라도 그 연결이 전체 차폐 구조와 따로 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즉, 이상적인 기준은 360도 차폐 연결이고 현실의 일반 XLR 작업에서는 그 이상형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전적인 목표가 됩니다. 실전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복을 너무 많이 벗긴다. 이건 정말 많습니다. 많이 벗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 구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쪽 심선만 더 길게 만들거나 정리 상태가 다르다. 밸런스드에서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쉴드를 너무 길게 풀어놓는다. 그러면 끝부분 차폐가 약해지고 피그테일 구간도 길어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 납땜을 너무 오래 한다. 과열되면 내부 유전체가 손상될 수 있고 구조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립 후 기계적 고정이 약하다. 정기적으로는 붙어 있어도 반복 굽힘에서 결국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땜이 끝나면 반드시 기계적 안정성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열수축 튜브 같은 걸 사용해서 납땜 부를 강체화하는 것도 실전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즉, 좋은 케이블 제작법은 전기가 통하냐가 아니라 정규적 구조와 기계적 안정성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오늘은 제작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케이블을 잘 만들었으면 그 다음은 잘 배치해야 합니다. 제작과 배선은 따로가 아닙니다. 노이즈 최소화 케이블 제작법은 결국 제작 후 배치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케이블 제작법의 핵심은 딱 7가지입니다. 첫째, 용도를 먼저 나누라. 둘째, 재질보다 구조를 먼저 봐라. 셋째, 밸런스드라면 대칭성을 끝까지 유지해라. 넷째, 차폐는 있는 것보다 연속적이고 제대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 다섯째, XLR에서 피그테일이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그 구간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하면 360도 차폐 개념에 최대한 근접하게 작업해라. 일곱째, 좋게 만든 케이블은 좋게 배치해야 완성된다. 즉, 좋은 케이블은 비싼 케이블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케이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이즈 최소화 케이블 제작법을 원리 설명보다 실제 제작 기준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케이블을 만들 때 어떤 선지를 살까만 보지 마시고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벗길지, 어떻게 연결할지, 차폐를 어떻게 끝까지 살릴지, 피그테일을 얼마나 짧게 줄일지,
배치는 어떻게 할지 이걸 같이 보시면 훨씬 결과가 좋아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직접 케이블 만들면서 겪었던 실수나 가장 헷갈렸던 포인트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